1971년 8월 15일 밤 닉슨 대통령은 전국 생방송 앞에 나타나 선언 하나를 했습니다. 달러와 금의 연결을 완전히 끊겼다고요. 그 짧은 한마디로 인류가 수천 년간 믿어온 돈의 근거가 한순간에 공중에 떠렸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시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15개월 넘게 연속으로 금을 매입했고 금값은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달러 체제에 대한 불신이 조용하지만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투자 유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천 년 전 강바닥에서 반짝이는 돌멩이를 처음 주운 그 순간부터 이어진 거대한 질문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돈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오늘은 별의 폭발로 태어난 이 금속이 어떻게 인류 최초의 돈이 됐는지, 그 욕망이 어떻게 제국을 세우고 문명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금이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오는지 그 수천 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금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초신성 폭발이나 중성자별 충돌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의 극한 사건에서만 이런 무거운 원소가 생겨나는데, 그렇게 탄생한 금이 소행성이나 운석에 실려 지구로 날아왔고, 지구 형성 초기의 대부분은 핵 속으로 가라앉았다가 이후 천체 충돌 과정에서 지각 가까이에 남게 된 걸로 봅니다. 이 금속에는 물리적으로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원자 안에서 전자가 상대론적 효과를 일으키면서 파란빛은 흡수하고 노란빛만 반사하기 때문에 그 특유의 노란빛깔이 나옵니다. 게다가 금은 산화되지 않아서 수천 년을 땅속에 묻혀 있다가 꺼내도 그대로 반짝이는데, 이 두 가지 성질이 이후 금이 돈으로 선택되는 핵심 이유가 됩니다. 인류가 금을 처음 만난 장소는 강 바닥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물살이 지층을 깎아내면서 지각 속에 숨어있던 금 입자들이 드러났고, 그걸 손에쥔 사람들은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이건 다른 돌과 다르다고요. 놀라운 건 이 반응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이집트에서도,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잉카에서도 서로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금을 발견했고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특별하다고요. 신에게 바치는 재료가 됐고 권력의 상징이 됐으며 죽어서도 함께 가져가야 할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됐습니다. 사회가 점점 커지고 교역이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물물 교환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화폐 역할을 했는데 나누기도 어렵고 운반도 힘들며 죽기도 하죠. 보리와 소금도 쓰였는데 썩거나 녹아버립니다. 결국 금만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했는데 쪼갤 수 있고 다시 합칠 수 있으며 변하지 않고 어디서나 반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금이 돈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금속의 성질만이 아닙니다. 금은 먹지도 못하고 집을 짓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가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모두가 금을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집단적 믿음이 금속을 돈으로 바꾼 겁니다. 이 믿음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건 기원전 6세기, 지금의 터키 지역인 리디아에서였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금화가 처음 탄생했고, 그것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를 거쳐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퍼져나가며 동서양을 잇는 교환의 언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금이 얼마나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은 1519년이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지금의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을 때 아즈텍 제국에 금이 넘쳐 흐른다는 걸 발견했는데, 아즈텍인들에게 금은 신성한 예술품이었지만 스페인인들의 눈에 그것은 오직 권력이었습니다. 당시 정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으로만 치료할 수 있는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요. 스페인은 아즈텍 문명을 군사력과 질병으로 무너뜨린 뒤 신전의 조각상과 장신구와 왕관까지 모두 녹여 금괴로 만들었고, 이후 한 세기 동안 유럽 제국들이 아메리카 전역을 약탈하며 금을 실어갔습니다. 19세기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금을 향해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이들을 49ers라고 불렀습니다. 캐나다 유콘, 호주, 남아프리카에서도 동일한 광풍이 일었고, 금 하나가 도시를 만들고 국경을 바꾸며 수백만 명을 대륙 너머로 이동시켰습니다.
교역 규모가 커지면서 금을 직접 들고 다니는 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해결책은 지폐였는데 은행이 금을 보관하고 그 대가로 종이 한 장을 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20달러짜리 지폐를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준다는 약속이 담긴 종이였고 금에서 종이로 믿음의 대상이 한 단계 더 추상화된 겁니다. 모두가 이 종이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한 종이는 금만큼 가치 있게 작동했는데 이것을 금본위제라고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이 이 시스템을 공식 채택했고 1913년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을 설립하면서 통화공국 전체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1920년대에는 투자붐이 일었고 주식시장이 5년 만에 4배로 올랐습니다. 경제는 과열됐고 1929년 거품이 터지면서 대공황이 시작됐는데 바로 여기서 금본위제의 치명적인 함정이 드러났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돈을 풀어야 하는데 금 보유량 이상으로는 찍을 수 없었거든요. 연준은 금준비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금리를 오히려 올렸는데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 결정이 대공황을 10년 넘게 연장시킨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평가합니다. 금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역설이었습니다. 금을 지키려다 수천만 명의 삶을 파괴한 셈입니다. 결국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보유한 금을 정부에 내고 달러로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를 처음으로 끊어낸 조치였고 이때부터 돈은 금이 아닌 정부에 대한 신뢰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에서 금으로, 금에서 종이로, 그리고 이제 정부 신뢰로 믿음의 무게가 계속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미국은 44개국을 뉴햄프셔의 브레턴우즈 호텔로 불러 새 경제 질서를 설계했습니다.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쓰되 금 1온스당 35달러로 교환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고 전쟁 특수로 세계 금 보유량의 상당 부분을 쌓아둔 미국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막대한 재정 지출로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서 의심이 생겼고 프랑스는 1960년대에 실제로 군함을 뉴욕으로 보내 달러를 금으로 바꿔갔습니다. 달러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닉슨의 그 선언이었습니다. 완전한 명목화폐 시대, 즉 어떤 실물도 뒷받침하지 않는 오직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만으로 통화 가치가 유지되는 시스템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의 구조입니다. 연준은 필요하면 달러를 더 찍을 수 있게 됐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수조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었는데 지지론자들은 그 덕분에 대공황 수준의 재앙을 막았다고 하고 비판론자들은 그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자산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다시 금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었고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달러 체제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인플레이션 우려, 중앙은행들의 매입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금 가격이 치솟은 겁니다. 중국의 15개월 연속 금 매입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달러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 선택이고 러시아 역시 제재 이후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어떤 정부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것을 갖고 싶다는 욕구, 그게 지금 금 매수 열풍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경쟁자도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인데 공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고 어떤 정부도 임의로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금과 구조적으로 닮았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금이든 달러든 비트코인이든 그 가치의 근거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모두가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집단적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어떤 것도 돈이 아니게 됩니다. 수천 년 전 강바닥에서 반짝이는 돌을 처음 주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돈의 본질입니다.
우주의 극한 사건에서 태어난 이 금속 조각이 지구로 날아왔고 누군가의 손에 쥐어졌으며 특별하다는 믿음이 퍼지면서 수천 년의 문명과 전쟁과 제국이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달러 체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지금 다시 금으로 눈이 쏠리는 건 퇴행이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간 검증해온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믿음의 형태로 돌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이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이 시스템이 보내는 진짜 신호인지 역사가 이미 충분한 힌트를 남겼습니다. 그 판단만큼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여러분이 직접 내려보시길 바랍니다.